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 본격적인 실적 장세를 맞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래도 꾸준히 좀 반등을 모색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또 기초 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슬림화돼서 움직이던 종목도 조금씩 더 매기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분석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죠. 일단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모두 다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에 상당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의 향방이 판가름이 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실적 결과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도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일단 강해질 거라는 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 보셔야겠고요. 가격이 이제 저평가된 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그리고 내수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투트랙 전략이 오늘 증권사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장 보합권에 좀 시작에 나오다가 코스피가 조금씩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10시에 어떤 또 모습으로 시장 움직이고 있을지 박상조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수는 전반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만이 있을 뿐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요, 이 2050선 터치 나옵니다. 장중 고점인데요. 직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0.56%의 상승 흐름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을 살아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양봉인데요. 그러면 분봉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장중 고점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장하고 나서 잠깐 좀 마이너스 전환되는 흐름도 나타났지만은 이내 위쪽으로 방향을 서서히 잡아갑니다. 그리고 10시 구간대에서는 2050선에서의 안착,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타진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로 현재 10시 구간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개인은 오늘장 매도하는 흐름인데요.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 출발했던 기관 9시 30분을 기점으로 매수 전환 나왔고요. 현재는 45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포지션 취하다가 9시 40분 구간에 매수 전환됐고요. 현재는 140억 원의 매수 우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지션이 매수로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은 또 매수 출발했지만 현재는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655억 원가량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현재 가장 탄력적인 업종이 철강 금속 쪽인데요. 2% 가까이 오릅니다. 포스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보다는 배당 매력이 더 큰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지수 흐름도 양호합니다. 건설은 고르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현재 1.6%의 업종지수 상승, 그리고 유통과 의약, 화학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금융 쪽이 다소 좀 부진합니다. 은행이 좀 대표적인데요. 현재는 은행 보험 쪽 다소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은행은 그 사이에 상승 전환을 이뤄내네요. 현재 보험 업종이 0.44%의 하락이고요. 의료정밀과 기계, 운수창고 이렇게 4개의 업종만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낙폭 역시나 0.5% 미만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이고요. 오늘장 좀 이슈가 나온 종목들 등락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4.5% 가까이 밀려나면서 34,000원 근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올해 들어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했죠. 계속해서 좀 밀려나다가 8월 달부터는 박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박스권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요. 장중에는 5% 넘게 밀려나면서 34,000원 이탈 나오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좀 뉴스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종목 악재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악재가 정리가 잘 된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급락, 이 증권사 레포트인데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크게 좀 밀려났고요. 함께 SK하이닉스 영향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진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내리누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급락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좀 등락을 보이는 종목은 제한적인데요. 삼성그룹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 삼성물산 2.5%대 상승, 흐름 양호하고요. 삼성 SDS는 오늘 보합에서 다소 좀 쉬어갑니다. 현대차그룹주는 등락이 다소 좀 엇갈립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보합권 정도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정도, 오늘장에 이렇다 할 좀 탄력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가장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룹주가 있는데요. 바로 LG그룹입니다. 그동안에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던 LG그룹, 이제는 새롭게 IT가 아닌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기업으로 다소 좀 변화하려는 흐름, 투자 심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또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요. LG그룹주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대체로 상승불 켜고 있고요. LG전자가 자그마치 9%나 오릅니다. 오늘장에서 5만 원권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LG전자가 GM 쪽에 전기차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활력을 불어넣었고요. 이에 따라서 LG이노텍도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LG이노텍 7%가량의 상승 흐름, 지주사 LG도 덩달아서 6%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나머지 그룹주들도 양호한 흐름, 여기에다가 LG하우시스는 이 실적 내놨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도 1%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 실적 연결고리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업체들도 있고요. 오늘 장중에 속속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LG하우시스, 와이솔, 제일기획은 실적이 좀 긍정적이었던 종목들, 대우인터내셔널, 코나아이는 어닝 쇼크 기록했던 업체들입니다. 제일기획이 현재 5%나 오르고 있습니다. 18,500원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이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제일기획입니다. 네, 제일기획이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그럼 어떻게 내다봤을까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내용이 더 좋은 호실적이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 23,500원에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유럽 등에서 이 전 지역 호주세를 돋보였는데요. 그럼 3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3분기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25.7% 개선된 2,36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한 2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다소 부합하는 실적인데요. 전 지역의 호주세가 돋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핵심인 중국 매출이 증가했고 유럽은 아이리스 인수 효과로 매출이 전년 대비 121% 증가했는데요. 북미 매출 총이익 역시 개선되면서 3분기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중국에서 연간 순이익 400억 원을 버는 미디어 회사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8,000원에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비계열 광고주 비중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성장 기업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제일기획의 3분기 실적은 KDB 대우증권의 기대치보다 좋았다는데요. 제일기획은 삼성그룹에 속한 광고 기업이어서 원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 광고 물량이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엔 비계열 광고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3분기에 이 비결 광고 비중이 35%로서 작년에 24%와 4년 전 22%와 비교하면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초 영국에서 인수한 아이리스 효과도 있고 또 중국과 북미,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로컬 광고주 수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 계열 물량은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유지되고 또 국내 및 해외에서 비결 광고주 수주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성장은 계속된다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26,000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신흥시장 중심의 성과가 꾸준히 발현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국내 광고 경기가 일부 회복됐다고 봤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제1기획의 해외 지역 매출 증가에 주목을 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M&A 효과 없이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중국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해서 58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상반기 대비 성장이 가속화됐습니다. 또한 유럽도 아이리스 인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는데요. 특히 중국 사업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기획은 알리바바의 오픈마켓 타오바오의 광고를 수주했고 또 알리바바 다음으로 큰 온라인 쇼핑몰 징동의 한국관 운영권도 따낸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제1기획의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4% 상승한 1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간 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690선대 초반에서 다소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0.03% 상승입니다.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하고요. 691.45포인트. 현재 캔들로도 변동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일단은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분봉도 보겠습니다. 갭상승 출발로 코스피보다 출발은 좋았는데요. 이후에 다소 힘이 빠졌습니다. 아주 소폭의 갭상승 출발, 그래도 690선 위에서의 장중 내내 흐름 나타냈고요. 약간의 좀 출렁거림 나오고 9시 30분 구간 693선을 고점으로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10시 구간대에 현재 보합권 아주 초반 69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한 2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은 거의 포지션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현재 매도 포지션인데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아주 소규모의 매도 물량이고요. 외국인과 개인의 대결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는 2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12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기관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줄지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이 잡히겠죠.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겠습니다. 역시나 혼조 양상이고요. 급등락이 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미팜이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가장 눈에 띄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미팜이 3.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셀트리온도 한 2% 정도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상승과 하락폭이 0.5% 안팎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닥 내에서 눈에 띄는 섹터를 좀 묶어보니까요. 창투사들이 동반해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창투사가 물론 1,000원 미만의 동종주들이 상당히 좀 많기는 한데요. 재료가 있었습니다. 이 중소기업 창업투자 지원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 이 법률이 상정, 재상정을 좀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엠벤처 투자, 우리기술투자, 재미니투자는 10% 안팎의 강세고요. 이 SBI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1에서 3% 정도 각각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현재 상황 보시죠. 어제 250선 회복 가깝고도 먼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상황 보시면은 뚫었습니다. 지수는 1% 넘는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251선 1.40선 부근 지나가면서 양봉을 뽑아냅니다. 장중 고점인데요. 수급 과연 어느 쪽이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현재는 2,360계약의 강한 매수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900계약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442계약, 제한적인 매도 우입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